다음에 보세요. 41번 23쪽에 41번 그 부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됐고 그죠? 요거잖아 그죠? 요거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 그죠? 요거 알았죠 그죠? 우리 조세 총론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요거다 그죠? 요거 알겠죠? 요거 가산세 요거 알았죠? 세 가지 요거 요 부분 성립 확정 소멸이다. 그러면은 자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죠? 네? 취득세 등록세는 언제? 등록할 때지 뭐 그죠? 재산세는 언제죠? 6월 1일 종부세는 언제죠? 12월 30일 그죠? 여기 납세 의무 성립일 알았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알았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12월 30일이다 그죠? 끝나는 날 우리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을 다음에 5월 달에 신고 납부하죠 그죠? 요 소득이 요게 수입이 끝나는 날 요 날이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알겠죠? 항상 끝나는 날 여기 확정신고 끝나는 날이잖아 그죠? 확정신고 양도세 끝나는 날이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월 10일 날 집을 팔았다. 5월 10일 날 집을 팔았으면은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이잖아. 그럼 두 달 언제? 7월 31일. 그렇죠? 이때 그러면 확정신고를 요때 하는 거잖아. 5월 달에 그죠? 예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에 월말부터 두 달 맞죠? 그죠? 이 경우에 납세 의무 성립일은 언제가 되죠? 응? 요거는 요 날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잖아. 그죠? 끝나는 날. 요거는 언제가 될까요?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 성립하죠? 요거는 세금 내는 날이잖아. 요 날 집을 팔았다. 요 날 세금 내죠. 납세 의무 언제 성립하죠?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이잖아. 요 달 말입니다. 말. 알겠죠? 요게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예정 신고한다. 예정 신고일 때 납세 의무 성립은 언제가 된다? 양도일에 언제? 월말. 알았죠? 월말이다. 이렇게. 양도일에 월말이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요거는 알았다. 그죠? 성립 요거. 그럼 확정은 언제 되느냐? 확정. 이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날 확정. 양도소득세도 신고하는 날 확정. 알았죠? 그런데 재산세와 종부세는 이거는 우리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뭐한다? 결정하는 날 확정된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신고하는 거고 과세권자가 결정해버린다. 이걸 확정. 알겠죠? 간단하잖아. 그죠?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신고하는 날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날 확정된다. 그럼 나는 이제 마지막 성립과 확정되었다가 소멸되는 경우 있잖아. 그죠? 그럼 소멸 사유. 그죠? 요 소멸 사유는 5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세금을 납부하면은 소멸되겠죠. 두 번째, 그 물납 같은 거죠. 충당. 세 번째는 부가의 취소 같은 거. 이런 걸 소멸한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제척기간 만료라 그랬죠. 우리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죠? 제척기간의 만료.
다섯 번째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우리 소멸사유다.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 우리 통상 요 기간은 몇 년? 5년이라고 그랬죠? 5년인데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7년. 부당, 불법 이런 거는 몇 년? 10년. 알았죠? 부당은 10년 이렇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다. 그죠? 뭐 그 정도 하나 아시고. 여기 소멸사유다. 이 부분이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소멸이다. 알았죠? 그죠? 요 내용들.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요거 세 가지.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41번.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41번. 다음 중에서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틀리게 설명한 거. 성립 시기를 틀리게 설명.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무건을 취득하고 60일이 되는 때, 60일 되는 때는 세금 내는 날이잖아. 취득하는 날 납세의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럼 틀린 답 1번이네. 답은 1번. 그죠?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등록세는 등록할 때, 가산세, 이런 가산세나 부가세가 나왔다 하면은, 이런 부가세나 가산세 같은 거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동시에 성립하죠. 그죠? 여기에 부과되는 세목이니까 이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덩달아 성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네, 뒤로 갑니다. 43번. 43번 한번 볼게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소득세가 나왔죠. 우리 소득세 나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다. 그죠? 그걸 헷갈리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나오든 소득세가 나오든 막 같은 거다. 알았죠? 왜? 이 속에 이게 있잖아. 그죠? 이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소득세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입에사, 건연기, 퇴양 해서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세 있잖아. 그죠? 문제가 1에 나오든 2에 나오든 아무 관계 없다. 그럼 1번,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가 아니고 언제로 그랬죠? 끝나는 날, 그 과세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다. 그죠? 12월 31일 날, 틀렸네. 그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정세에서는 과세 기준일. 특별정소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죠. 예정신고하는 거는 그 달의 말. 예정신고 나왔다. 월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월말, 이렇게. 다음에 원천징수는 소득세, 그 수익금액을 지급할 때. 자, 그 묶어놓은 문제. 44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거, 옳은 거와 틀린 거 한번 구분해 볼게요. 기업,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나왔네. 예정신고를 언제라 그랬죠? 월말. 근데 기업은 틀렸다. 니은, 농특세는 부가세죠. 그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다. 부가세라는 거는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틀렸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이 맞다. 그죠? 지방교육세도 부가세다.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그래서 그 과표가 되는 세목, 이게 본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죠. 본세 납세의무가 성립이다. 맞다. 리얼 맞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알겠죠? 수시부가는 수시부가 할 때가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틀렸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찾으면 되죠. 다음에 45번. 다음,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 기준일. 이게 6월 1일이잖아. 그죠? 이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 뭐죠? 재산세, 종부세. 그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태극과 매화음. 그리고 저 끝에 하나 나와 있네요. 그죠? 지역자원 시선세, 재산세 변기하는 거잖아. 같이. 재산세 같다. 그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같다. 자,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서 하나 더 먼저 볼게요. 보세요. 46번. 그 46번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르네. 옳은 것 1번.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성립한다. 아니고 소득이 언제? 소득은 언제? 과세기는 끝나는 날 12월 31일에 그죠? 납세 의무가 성립한. 틀렸네.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맞네. 그죠? 요날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맞고. 그리고 이때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죠? 3번. 취득세는 60일 내에 60일, 그건 납기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죠? 취득할 때. 틀렸다. 그죠? 4번. 등록세는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건 맞네. 그죠? 맞는데 뒷말 보세요. 뒷말이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그랬네. 아니죠. 등록세나 재세는 우리 납세부를 모아는 날, 신고하는 날 확정되고,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그죠? 지자체에서 결정한다. 틀렸다. 그죠? 5번. 재산세는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아니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요날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해야 되죠. 틀렸다. 알았죠? 그죠? 요 정도 풀면 됩니다. 48번. 그 48번 요거 묻네. 그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손에서 5개 시작. 납부, 중단,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수. 그죠? 이거 5개구나. 찾으면 되겠네. 48번. 됐죠? 예. 다음에는 50번. 이번에 50번. 한번 읽어보세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부당, 이거잖아. 부당. 그죠? 요거 몇 년? 10년. 이렇게. 아셨죠? 10년이다. 통상 5년인데 신고 안 했다. 그죠? 그거는 7년이고, 부당, 불법, 고의성이 있다. 요거는 10년. 부정한 방법. 10년이다. 알았죠? 10년. 넘기세요. 52번. 그 52번 문제는 소멸시효 이야기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소멸시효 5년이나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멸시효가 이제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징수 안 하면은 돈 세금 안 내면 소멸되잖아. 그죠? 그런데 뭐 한 하루 남겨놓고 4년 하고, 그죠? 뭐 거의 5년 하루 전에 딱 독촉장이 날라왔다. 고의서는 뭐 독촉장. 그러면 이 지난 기간은 뭐죠? 효력을 상실하죠. 다시 시작합니다. 그죠? 5년. 그러니 이미 지난 기간은 그 말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다시 5년 이래 소멸시효 이라죠. 5년. 이런 걸 우리가 중단 사유라 이랍니다. 중단. 이런 걸 딱 하나만 예를 들면 고지서 발부됐다 이런 거죠. 알겠죠? 고지서 같은. 그런데 이미 지난 기간도 효력이 있고 앞으로 요 기간도 효력이 있다. 그죠? 요거를 잠시 정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지. 요는 기간의 연장, 뭐 보류 이렇게. 알겠죠? 이런 게구나.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냥 민법상 용어죠. 그죠? 중단 사유 이래 했는데 거기 보면은 52번 중단 사유가 아닌 거 이런 거 기간의 연장 이런 게 1번 이런 거죠. 그죠? 그 중단 사유가 바로 고지서, 독촉장 이런 거. 알겠죠? 뭐 압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다음, 뒤로 가서, 이번에는 56번. 56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56번에, 요거네, 그죠? 그거 보니까, 요 부분, 요거, 그죠? 요거, 우선권 관계. 자, 이거 제가 이걸 들었잖아. 똑같은 예를 들을게요. 내가 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공장. 근데 이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발생해 버렸다. 그죠? 부도가 생겨서 이 공장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나 공매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 그럼 이 공장에 그동안 내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다. 그리고 은행에 돈 빌린 게 있죠. 그죠? 저당권. 이런 게 있을 때, 요 경매로 인한 요 돈 가지고 요게 먼저 징수되느냐, 요게 먼저 징수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우선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요게 확정된 날, 이걸 우리는 법정 기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당권, 일반 채권이 있죠. 요게 확정된 날은 뭐 한 날이죠? 등기한 날이 되죠. 그죠? 중에서 빠른 날이다. 빠른 날. 그러면 우선권이 없잖아. 그죠? 우선권이 없다. 세금이 먼저 확정되었으면 세금이 먼저 징수되고, 요게 등기가 먼저 되었으면 요게 먼저 징수된다. 이 말입니다. 우선권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재산과 관련되는 세금. 이거 우리가 재산세 군이라 이러죠. 그죠? 요 세금은, 요거는 요거보다 이게 늦더라도 이걸 먼저 징수하겠답니다. 알죠? 세금. 그게 요거다. 그죠? 그러면 재산과 관련 세금이 뭐냐? 대표가 재산세, 또 뭐가 있다? 종부세가 있죠. 또 뭐가 있고, 상속세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정부세가 있다. 이거 4개. 요거는 항상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예측이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물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있죠? 뭐 자동차세 같은 거 재산이잖아요. 그죠? 뭐 지역자원, 시설세, 뭐 지하수, 지하자원 가지고 있다. 그죠? 이런 것도 모두 해당되죠. 그죠? 근데 잘 안 놉니다. 그동안 우리 시험에 이게 한 3-4번 나왔었는데, 요거만 알면은, 충분하고, 우리 왜냐면 요게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이네. 요거 주로 요거 나왔죠. 그죠? 알았죠? 요 정도는 기억하십니다. 요게 우선권이다. 알았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정부세. 알았죠? 요걸 항상 뭘 부여한다? 우선권. 알았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되는 게 뭐냐. 제일 먼저는 요거 경매 처분 비용이죠. 그죠? 경매 비용. 경매할 때 들어간 돈. 그게 먼저 징수되고. 요거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체납 처분 경매 비용. 알겠죠? 두 번째는 요 직원들 월급 있잖아. 석 달치 월급. 그리고 우리 서울에 또는 그죠? 여기 세종시 소액 보증금제도 있죠? 우선 징수되는 거, 그죠? 보증금. 요게 최우선. 그 다음에 요 2등. 그러고 나서는 요게 3등. 이런 식으로. 그죠? 순서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그죠? 저당권. 이런. 순서는 요 정도만 알면 되고. 요게 우선 여기다. 알았죠? 그러면은 56번 한번 보세요.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세금의 법정기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확정된 날 전에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이 먼저 등기되어 있다. 그러면 저당권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지만은 아래 읽어보면은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 징수되는 조세가 있다. 아닌 거 찾아봐라. 요거 아닌 거, 요런 거 아닌 거 찾아봐라. 이 말이잖아. 몇 번? 1번. 그죠? 취득세. 그건 없잖아. 그죠? 하나 더 57번. 법정기일 전에
법정기일하는 거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요게 확정되기 전에, 등기가 먼저 된 전세권이 있었네. 전세권. 여기 있었다. 그죠? 이게 먼저 등기되면 이게 징수되어야 되는데, 그 아래 등기된 채권은 세금에 우선하지만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요게 우선한다. 요게 우선한다. 예, 그죠? 요게 해당하는 거 찾아봐라. 요 해당하는 게 뭐다?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찾아봐라. 몇 번? 예? 종부세. 예, 3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알겠죠? 뭔 말이 이해되죠?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넘겨보세요. 넘어가서 59번. 59번은 이제 요 관계, 요거. 이의신청.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세금 관계군요.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전기요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이달에. 예? 많이 나왔죠? 별로? 예? 별로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이의신청 해야 되잖아. 그죠? 이의신청. 우리 집에는 미리 전화가 왔더라고, 한전에서. 이번에 전기요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작년에 배가 넘게 나왔던데. 납세자가, 그죠? 세금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죠? 이의신청. 알겠죠? 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으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심사청구다. 심사청구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소송. 이게 우리가 심사청구도 할 수가 있고, 심판청구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조세 심판은, 쉽게 말하면 재판소, 알겠죠? 세금에 대해서 재판소 있습니다. 그걸 조세 심판회의를 합니다. 여기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내에 해야 되겠죠? 90일입니다. 알았죠? 요것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요것도 며칠? 90일. 그럼 이런 경우에 이의신청의 심사기간도 90일, 심사청구의 심사기간도 90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뭐다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죠? 요 관계잖아. 그죠? 요것도 며칠 내에? 90일. 알았죠? 그런데 국세는 이거 못합니다.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요렇게 딱 기억하세요. 알겠죠? 국세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지방세는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도 된다. 그죠? 이렇게 마음대로 건너가도 됩니다. 알겠죠? 지방세는 자유다. 국세는 절차를 거쳐야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국세인 경우에 이 신청의 심사기간은 30일이다. 알았죠? 국세. 요 정도? 이것도 우리가, 그죠?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할 필요 없잖아. 그죠?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요 하나, 단수정 하나만 더 한다면 이런 말 있죠. 그죠? 이 경매, 우리가 경매 같은, 이런 이제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집이 경매가 되면은 요 경매는 중단시킬 수는 없다. 알겠죠? 중단은 못 시키지만은 요 경매 매각 물건을 우리는 보류시킬 수는 있다. 그죠? 보류는 할 수 있는데 요게 며칠간 30일 동안에 보류할 수는 있다. 알겠죠? 경매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은 중단은 못 시키지만은 요걸 30일 동안 보류는 할 수 있다. 이랍니다. 알겠죠? 요 정도 가지고는 문제 한번 푸세요. 그렇죠? 59번. 59번 한번 볼게요. 이 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이 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며칠 해야 된다? 90일. 맞죠? 그죠? 90일. 2번.
이 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하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 며칠 내에 90일. 맞죠? 3번. 이 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통지를 못 받았다. 그죠? 못 받았다 하더라도 통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 이 말이잖아. 중단 못한다 이 말. 알겠죠? 중단을 못한다.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 중단 못한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보류는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보류 며칠 내에 며칠간 30일도. 오늘 며칠 돼 있죠? 60일. 틀렸네. 알았죠? 다섯 번째. 천재지변이 생겼다. 그죠? 이 신청 우리가, 그죠? 못했을 경우,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죠? 14일 내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60분 하나 더. 지방세, 조세에 대한 불복제도도, 그죠? 이 신청 또는 불복제도, 이놈입니다. 구제 신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1번. 이 신청을 하려면은 처분이 있은 날, 안 날로부터 며칠 내에 90일. 국세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정 요구 나왔네. 국세는 며칠에 결정해야 된다? 30일 내에. 그죠? 결정해야 되고. 3번. 국세나 지방세 모두 필수 절차로서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에 요걸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죠? 지방세는 거칠 필요 없다. 국세는 거쳐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지방세는 요걸 거칠 필요 없다. 틀렸잖아, 그럼. 그죠? 국세는, 요걸 거쳐야 되잖아. 지방세는 바로 갈 수 있다. 알았죠? 그거 틀렸다. 그죠? 그 다음, 이 신청이나 심판, 내 말이네. 그죠? 저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중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보류는 할 수 있다. 그죠? 30일간 보류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은 천재지변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소멸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시 또 재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61번 그 문제는 공시송달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험하고 별 관계 없는데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그죠? 공시송달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배달하는 거, 배달. 그죠? 직접 뭐 우편 배달하죠. 그죠? 그러나 이 공시송달 하는 거는 이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걸로 보는 거. 알겠죠? 법원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도달된 걸로 보는 거. 그게 공시송달이다. 그 공시송달 사유가 뭐냐? 언제 이걸 하느냐? 요거 말만 되죠. 첫째. 수취인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수취인이 불분명하다. 이런 거. 알았죠?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 받을 사람 없다. 받을 사람. 수취인이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주소가 불분명하다. 이런 거. 이런 사유가 공시송달 사유다. 알았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없더라. 그래서 곤란하더라. 나왔네요. 그죠? 2번 송달 받아야 할 주소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다. 맞죠? 3번 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없더라. 수친이 없더라. 맞죠? 4번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수령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거 놔두고 말이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유치송달이랍니다. 그건 공송달이 아니고 갔는데 수령을 거부하더라. 그럼 그 자리에 두고 오면 되죠. 유치송달 하죠. 그죠? 그 다섯 번째는 세무공무원이 두 번에서 방문했는데 수친이 없는 경우다. 그죠? 이게 공송달 사유다. 그렇다고 하잖아. 그죠?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한번 나와서 해드린 거고, 세법 문제치고는 조금, 그죠?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가 있지만, 아무튼, 공시송달 사유는 뭐 수치인이 없거나 추수가 없는 경우다. 그래 아세요. 다음, 뒤로 가서, 보통, 이번엔, 63번 해볼까요? 63번. 거주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고, 그죠? 현재 보유하고 있다. 그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2월 10일 날, 을로부터 갑이 취득했네요. 그죠? 그 6월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지. 이날 현재는, 그죠? 갑이 세금 내야 된다. 알았죠? 1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 날 성립한다. 맞죠? 2번. 갑의 납세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재산세니까.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다. 그죠? 맞죠? 결정. 3번. 갑의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우리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이다. 그죠? 요거는 주택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 요거는 주택의 2분의 1과 토지. 그 건물이니까 7월달에 내야 된다. 맞죠? 4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2023년 5월 말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죠? 소멸시효가 5년이잖아. 그죠? 5년. 그러면 2018년도부터 5년이니까 2023년까지 부과 안 하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소멸시효죠. 그죠?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법 규정 얼마? 500만원. 그렇죠? 500만원. 항상 묻는 게 법 규정을 묻는다 그랬잖아. 그죠? 500만원. 5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럼 1,000만원이면 당연히 맞잖아. 그죠?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험에 묻는 건 이걸 묻습니다. 알겠죠? 기준, 요 금액. 이걸 묻는 게 아니고, 그래, 항상 시험 문제 보면 이래 나옵니다. 우리 문제, 16문제가 전부 이래 나오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또,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규정을 설명했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법상 묻는 건 항상 법 규정 요거 기준 금액을 묻는다. 알겠죠? 예. 실무로 생각해가지고 500만원 넘어서니까 당연히 된다. 맞죠? 그죠? 되지만은 법에 묻는 건 요걸 묻는다. 알겠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64번. 그 64번은 우리 뭐 많이 봐왔던 거네. 그죠? 기타 등등. 64번 같은 경우는 저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 50만원 이하 요거 세금 내지 마세요. 이걸 뭐라 부른다? 면세점. 그죠? 재산세가 요건 재산세죠. 세 2,000원 미만 징수 안 한다. 소액 징수 면제. 또 상속이나 정려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 요거 징수 안 한다. 과세 최저항. 그런데 이거 그죠? 등록 면허세 있죠? 등록 면허세가 면허세 6,000원 미만 얼마 징수하죠? 이거는 6,000원 징수합니다. 그죠? 6,000원 징수 안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알았죠? 요거는 우리가 등록세는 면세점이 없다. 최저 얼마? 6,000원. 알겠죠? 등록세는 최저 6,000원. 그럼 이거는 징수한다 하면 틀리죠. 징수한다. 이거는 징수 안 한다. 그죠? 징수 안 한다. 이건 징수한다. 알겠죠? 그러면 거기 보면은 64번에 3번 보세요. 64번에 3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뭐라 되어 있죠? 등록
면허세 뭐 되겠죠? 6천원 미만은 6천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되겠잖아. 그죠? 그게 맞죠? 맞다. 알았죠? 맞다. 그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양도세는 이거 없잖아. 다 징수한다. 그죠? 2번 종부세 2천원이면 그런 말 없습니다. 종부세. 그죠? 징수한다. 취득세 50만원 이하 그랬으니까 50만원은 요거는 징수 안 한다. 그죠? 4번은 세금이 아니고 가액이죠. 그죠? 세액이 잘못됐네. 그죠? 세금이 아니고. 재산세는 2천원 미만 소액 징수 면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고 세금이 2천원 미만. 66번, 67번. 66번과 67번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왔네. 물납과 분납 규정이다. 그죠? 아까 우리 했잖아. 그죠? 그 66번 한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본 1번.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 지금 물납입니다. 그죠? 재산세. 맞죠? 물납을 허가받은 부동산은 납기내 납부한 것을 본다. 가산금이 없다.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부적당하면은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산세에 함께 고지하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납 대상에서 뭐된다? 제외. 아니죠. 그죠? 제외한다. 불호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다음에 67번. 분납과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취득세와 등록세는 분납 규정이 없다. 맞죠? 재산세의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물납할 수 있다. 맞죠? 분납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몇 프로?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 맞죠? 5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경우는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세만 되죠. 취득세, 등록세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5번. 여기까지가 조세 총론부분이다. 알겠죠? 자, 끝났는데 보세요. 이 부분, 그죠? 특히 요거, 성립, 확정, 소멸, 요거 잘라놓고, 여기죠? 정리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물납, 분납, 요거 중심으로 딱 정리하고, 나머지 이제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해신청과 우선공관계, 요거 관련 관계. 알겠죠? 요게 조세 총론부입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나온다. 알겠죠? 제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 할 겁니다. 등록 면허세. 알겠죠?